오늘의 주인공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독보적인 존재감, 도도한 눈빛과 고고한 자태, 찰칵 쏟아지는 카메라 세례, 시선 집중,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깨냥이 쪼미. 안녕하세요. 아이 귀여워라. 고양이가 어깨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어서 신기하다. 집사도 쪼미 앞에선 움직이는 캣타워일 뿐. 어깨 위는 쪼미의 세상. 껌딱지처럼 어깨에 찰싹 붙어있는 아주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길. 여기 있다. 어서 오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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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부부 집사들이 먼저 반겨줍니다. 자연스럽게 집사 어깨로 올라탄다. 얘가 좀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양이 쪼미입니다. 얘도 빼꼼데 좀이 아들이에요. 엄마를 쏙 빼닮았죠. 아. 내가 그렇게 신기하냐? 얘는 모르겠어요. 이게 어깨냥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어깨 위에 있는 게 좀 일상이 돼갖고 아휴 이 뭐가 이렇게 좋은지 맨날 이렇게 타고 있어요. 어머, 그래도 그렇지 양치할 때도 집사 어깨 위? 아, 이런 희한한 광경은 처음 봅니다. 씻을 때도 어깨에 올라타서 있나요? 맨날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럴 때도 좀 힘들긴 해요. 이게 점이 아빠 자꾸 힘들게 할 거야. 그렇지. 아 그래. 쪼미의 무한한 어깨 사랑. 특히 아빠 집사의 어깨는 쪼미의 지정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괜찮아, 좀이. 장비를 정리하던 제작진의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시선. 쪼미야, 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그런데 이때 기습적으로 제작진 어깨에 올라탄 녀석. 오호, 새로운 어깨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좀이 왜? 신기해? 쪼미는 꽤 만족한 듯. 아 진짜 또 어이구 어이구 좀이 안돼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제작진 어깨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쪼미. 내 마음에 쏙 드는 어깨라. 시도 때도 없이 껌딱지처럼 붙어있다는 쪼미. 녀석과의 첫 만남도 예사롭지 않았답니다. 쪼미랑은 이제 여자친구랑 제부도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 정말 어두운 곳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볼일을 보는 도중에 제 다리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듯 갑자기 나타난 쪼미. 차로 한 바퀴를 돌고 그래도 얘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우리가 데려가자.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남집사가 우리 집에 가려면 차에 타 이러면서 차 문을 딱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남집사의 등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만난 지 채 5분도 안 돼 어깨에 올라탄 쪼미. 구해줄 사람인 걸 알아본 걸까? 그렇게 운명처럼 녀석의 집사가 되었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좀 어메이징한 제 친구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더 놀라운 건 구조 후 살펴보니 녀석이 임신 상태였던 것. 출산 당시 아빠 집사가 쪼미의 새끼를 받아줬답니다. 새끼 5마리 중 4마리는 입양 보내고 유일하게 거둔 새끼가 바로 아들 빼꾸. 오늘은 빼꾸가 정기검진 받는 날이라고.
안전을 위해서 하네스까지 꼼꼼히 채웁니다. 맞아. 준비 끝! 그런데 자연스럽게 아빠 집사 어깨에 오르는 쪼미. 외출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벌써부터 기대돼.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죠? 가자. 아들 빼꾸까지 아빠 집사 어깨에 탑승했습니다. 평소에는 운전하는 내내 어깨 위를 고수한다는 쪼미. 오늘은 웬일로 잠시 내려와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구경 중이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기 무섭게 쪼미는 다시 어깨행. 위험할까봐 빼꾸는 엄마 집사가 안았습니다. 사실 오늘 병원에 온 이유는 아들 빼꾸의 다리 정기 검진 때문입니다. 뺏고 이제 엑스레이 찍고 진료 좀 받을 겸 사료 지금 이제 막 사러 왔죠. 가장 약하게 태어난 빼꾸는 발목이 꺾여 있었다는데요. 집사들의 지극정성 마사지에 지금은 걷고 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집사야, 항상 고맙다옹. 빼꾸가 검진을 받는 동안 사료를 사러 간 쪼미. 저기 좀 좋아하는 거 천지네. 응? 봐봐요. 외출했을 때 특히 더 아빠 집사 어깨에 딱 붙어 있다는 쪼미. 오늘도 거기 올라가 있네. 여기가 제일 안전하다옹. 쪼미가 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보셨나 봐요? 네, 자주 봤어요. 어떠세요? 신기해요. 뭐 불편해가지고. 빼꾸도 점점 어깨에 대한 집착이 늘어간다는데요. 양쪽 어깨의 고양이라니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하네요. 하지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쪼미야, 엄마 좀 찾아봐. 이것만 관심 있어? 쪼미, 올라봐. 바로 엄마 집사. 관심 없다옹. 물어보고 싶어요. 얘네가 말을 한다면 왜 나만 차별하냐. 제가 얘네들 맛동산도 치워주고 감자도 치워주고 밥도 주고 물도 갈아주고 다 해주는데 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얘네를 키워주고 있는데 왜 내 어깨엔 안 올라오고. 누구냐? 집사의 친한 동생이 놀러 왔네요. 누나 들어와. 형, 또 탔어. 세상에 너희들 언제 올라탄 거니? 야, 삼촌 괴롭히지 마. 뺄건가? 아이고. 어깨, 야야. 한 마리씩 어깨에 앉혔는데요. 와, 이건 진기명기 아닌가요? 애기들 보고 싶어서 왔지. 그 올라가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되게 좋죠. 그냥 애들이 오랜만에 보는 건데도 나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싶고 기분 되게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오라옹. 아이고. 쪼미. 응? 야야. 쪼미는 마음이 내키는 대로 어깨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집사는 아무렇지 않게 어깨를 내어주지만 손님이 왔을 때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사고가 몇 번 있긴 있었어요, 사실. 어떤 사고였어요? 동생이 놀러 왔는데 어깨에 또 타려고 하다가 이렇게 오리털이 나와가지고 제가 많이 좀 미안하고 민망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잠바를 새로 하나 사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유독 쪼미가 더 좋아했던 동생은 정수리를 내어주기까지 했다는데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녀석. 실밥 많이 나가고 하죠. 근데 뭐 원래 얘네가 올라타는 거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옷 같은 건 괜찮아요. 일로 일로 삼촌이 선물 사왔잖아. 얘 까지 봐. 삼촌이 그냥 오진 않지. 정미. 쪼미가 어깨에 올라타지 않는 경우는 딱 두 가지. 바로 맛있는 걸 먹을 때와 그루밍 할 때 빼고는 항상 어깨에 올라탄다는데
장난감을 아무리 흔들어도 쪼미는 관심 없음. 집사는 어이없음. 쪼미의 장난감은 어깨뿐. 형, 나 얘 데리고 가. 갈 거야? 어. 집에 가는 거를 아나 봐요. 그러게 얘 외출을 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그 형이랑 같이 편의점도 가고 그래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탄 것 같네요. 쪼미도 서운하지만 이제 보내줘야겠죠. 아이고 안녕해야지. 안녕. 빼고 좀이. 좀 안녕. 다음에 또 놀러와라.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메뉴는 싱싱한 회. 우와,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런데 왜 이렇게 회를 잘게 써시는지? 다 이유가 있다. 사슴맥이네 사슴맥이. 양식. 알고 보니 바로 양이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맛난 거 먹을 땐 쪼미 잠깐 하산. 어깨 위에서 먹는 건 너무 불편하다. 저희가 먹을 거 따로 이제 애들이 먹을 거 따로 얇게 더 썰어서 주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 애기들은 제가 낚시를 하도 많이 다녀서 낚시하고 갔다 오면은 제가 회를 좀 많이 썰어주고 그래도 회도 잘 먹더라고요. 콩 한 쪽이라도 양이들이랑 나눠 먹을 때 집사는 행복하다고. 아 그리고 혹시라도 회 먹이시는 분들 있으시면 꼭 구충제 한 번씩 사서 먹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요거 먹일 때마다 한 3개월에 한 번은 구충제를 먹이거든요. 녀석들 먼저 맛본 후 그제야 상을 차리는 집사들. 와, 니들 정말 복받은 양이들이다. 다행히 쪼미의 입맛에 딱 맞나 봅니다. 빼꾸도 맛있는지 한 점도 남김없이 흡입할 기세네요. 그날 밤 잠을 잘 때도 집사 어깨 근처를 떠나지 않는 껌딱지 쪼미. 그런데 쪼미가 아빠 집사 어깨를 서성거리다 집사 품으로 비집고 들어가는데요. 어머, 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니? 쪼미 일로 나와. 이놈 새끼. 아빠 따로 잘 거야 아빠. 집사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침낭인데요. 잠이라도 편하게 자려고 찾은 궁여지책이랍니다. 곧 엄마 집사에게 가더니 빼꾸의 자리로 찾아가 투닥투닥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늘 어깨 위에만 있으니 밤에 노는구나. 너무 피곤할 때 애들이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계속 여기서 마운팅도 하고 막 그루밍을 저 구렛나루랑 특히나 수영할 때 너무 따갑거든요. 특히나 또 이게 이불 안으로 들어와서 자게 되면 좀 잘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침낭을 쓰게 됐어요. 침낭에서 자버리면 인제 저한테 오더라고요. 꽝 대신 당마냐. 에이 여기라도 있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 아빠 집사 어깨 옆에 있고 싶다. 다음 날 사실 집사에게도 남모를 고충이 있습니다. 양이들의 사랑은 듬뿍 받지만 가끔 힘에 부칠 때도 있답니다. 맨날 허리 목에다 이고 다니고 어깨 타고 있으니까 자꾸 꾸부정해갖고 허리가 계속 아파갖고 이거 한 번씩 붙여야 돼요. 아, 항상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 보니 자주 담에 걸린다고 하네요. 왜 올라타는지 생각해보면은 편한가? 그리고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해요. 원래는 고양이들이 잘 올라타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근데 굳이 올라탈 필요도 없을 텐데 왜 그런지도 좀 많이 궁금하긴 해요. 쪼미는 왜 어깨냥이가 되었던 걸까요? 해답을 알려주기 위해 미아홍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너가 좀이구나. 오, 낯선 사람 뭐 이렇게 만져도 거부감이 전혀 없네요. 네, 착한 오. 친구라서. 그러면은 지금 쪼미가 평소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자려고 할 때 맨날 저한테 음. 너무 앵겨서 약간 연애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자려고 이제 자세 잡으면은 그때 이제 바로 네, 쪼미가 근처에 누우면은- 오는 거예요. 네, 누우면 와요. 사실 보호자분이 자려고 할 때 네. 주무실 때 근처에 온다는 것 자체는 보호자한테 되게 유대감이 깊은 거거든요. 지금 꼬리 모습 보시면 네. 되게 치켜 세워져 있고 아. 예, 꼬리 끝이 부르륵 부르륵 떨리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네, 네. 약간 파르르파르르하게 하더라고요. 저게 정말 극도로 기분 좋은 상태. 아, 고양이들이. 저거는 진짜 딱 알로 그루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고양이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으면 얼굴이나 이 정수리 부분 네. 자기가 스스로 그루밍 못하는데 핥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이 좋은 집사와 고양이들 사이에서 하루에 꼭 필요한 기본 루틴이에요.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근데 중요한 시간이.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좀 집사님하고 애정 관계는 엄청 돈독해요. 그렇다면 쪼미가 어깨에 올라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봐봐요. 쪼미는 아빠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너무 사랑하고 있다. 아빠야. 네. 맞지? 그래서 사실은 아빠 개념보다는 엄마 개념. 엄마. 엄마요? 고양이들에서는 원래 모계사이다 보니까 모성의 개념이지 부성의 개념은 별로 없거든요. 아, 고양이는 또 그런 거예요? 네. 보통은 아빠가 누군지 모르고 커요. 아. 그렇죠. 엄마 혼자 출산하고 엄마가 케어해서 기르지. 아, 하기서 다른 분들 봐도 아빠가 막 옆에 있는 경우는 그렇죠. 아빠 생각해보니까 고양이는 그렇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엄마만큼 지금 남집사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다. 아, 쪼미에게는 아빠 집사가 엄마 같은 존재였구나. 쪼미는 나가는 것보다는 보호자분하고 같이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거로 보셔야 돼요. 장소는 상관이. 장소랑 상관없어요. 나가고 싶어서 올라타는 게 아니라 보호자님이랑 여기에 올라가면 계속 붙어서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깨냥이 쪼미를 위한 맞춤 솔루션 시작. 자, 일단은 집사님 주무실 때 이게 고양이의 사랑 표현이긴 하지만 너무 이게 그 불편하니까 오히려 그냥 그것도 환경 정리를 조금 할게요. 집사님 옆에서 교감하면서 자도 되지만 집사님은 좀 편하게 잘 수 있는 고양이 침실을 옆자리에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자기가 누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같이 침대에서 잘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서로 교감하는 위치는 바로 너의 침대. 침대라는 공간을 설정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요. 정확히 본인 구역을 알려주는 의미가 커요. 쪼미가 자신의 구역에서 아빠 집사와 한층 더 가까워졌죠. 두 번째 교육은 되게 심플해요. 고양이들은 되게 단순해서 되게 메시지가 심플해야 돼요. 평소에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깨에 그냥 올라왔다. 올라오면 그냥 내려놔요. 뭐 서로 교감 없어요. 그냥 해서 이렇게 그냥. 이게 맨날 올라오면 만져줬었거든요. 그렇죠. 이거의 행동 강화의 되게 기본 요소인 거예요. 요 장면에서. 네. 이런 식으로 쪼미가 어깨에 올라갔을 때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지시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그쵸. 방금 이렇게 바로 쓰다듬으셨잖아요. 이런 게 행동 강화가 되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쪼미랑 교감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만약에 꼭 뭐 이런 무릎 공간이다. 그러면 이 무릎 공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그러면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어깨가 아니어도 내가 남집사랑 교감하는 장소가 여기가 하나 더 생겼다. 좀 이렇게 가슴 가까이 붙여보세요. 다음 선택지 후보는 집사 앞자리. 좋아요. 살살 아이 쪽으로 슬쩍 미는 거예요. 엉덩이가 붙게. 이게 앉아예요. 옳지.
쉐이핑 바로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그다음에 안 쳐도 괜찮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좋아요. 그런가요? 앉아 자세를 보통 가르치는 거는 편하다기보다는 나중에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간식이 없어도 이걸 유지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냥 익숙해지게 하는 그 도구일 뿐이에요. 평소에 집사님하고 교감할 수 있는 위치가 꼭 어깨가 아니어도 된다. 교감할 수 있고 대안의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가 더 좋은 느낌이었다. 이를테면 오늘처럼 무릎 공간. 무릎도 은근히 편하다옹. 처음 느껴본다옹. 좀이랑 외출하실 때 네. 어깨 위에 외출하셨잖아요. 네, 맨날 올려놓고. 그렇게 했죠.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외출할 때 위험성은 항상 생길 수 있어요. 이 동작을 이용해서 외출하는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네. 이 동작은 무조건 일상생활 공간에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그냥 치워놓으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어쩌다 한번 거기에 들어가면 고양이들은 되게 처음에 무서워요. 낯설고. 그래서 일단은 쪼미한테 먼저 이렇게 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도록 안에 넣어주고 앞에 이렇게 살짝 좀 갖다 줄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냄새도 맡고 탐색도 해요. 발 하나를 계속 안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한 바퀴 돌고. 네, 안에서 아예 한 바퀴를 돌면 자, 방금처럼 그냥 편안하게 쓱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세까지 한번 잡았어요. 이 공간 나쁘지 않네? 라는 인식이 생겼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그럼 확장을 해볼게요. 요렇게 이 상태에서 이게 쏙 들어가서 간식 주세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 동작을 이용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긍정 교육. 근데 이게 자세가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쵸. 간식은 계속 주고 자, 이렇게. 그렇죠. 이게 대박.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 선생님이 직접 이 동작을 메고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런 흔들림,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계속 시선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집사님하고 떨어지기 싫어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외출하면 돼요. 제 안에서 그루밍까지 하는데요. 네. 벌써? 근데 그루밍을 한다는 건 진짜 편한 거거든요. 네. 쪼미가 어느 정도 적응했으니 집사도 직접 해봐야겠죠. 정말 애들이 지금 쪼미가 가지고 있는 보호자랑 떨어지기 싫어서 어깨에 올라타고 외출을 하는 경우라면 안정성은 이렇게 확보를 하되 집사님하고 계속 교감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 동작을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좋긴 좋네요. 터치하면서. 집사랑 눈을 맞추니 안심이 된다. 쪼미 밖에 신기해. 이 동작 교육 후 확연히 달라진 쪼미의 모습. 진짜 편하네요 이게. 음. 쪼미 나뭇잎 굴러댕긴다. 아빠 집사를 너무 사랑해서 어깨냥이가 됐던 쪼미. 이젠 어깨는 가끔만 올라가는 거다. 약속!